오늘은 그 해소선사, 해소선사하면 잘 모를 거고, 범패의 선구자, 범패의 선구자입니다. 범패는 불교 음악을 총 아우르는 말이죠. 스님께서 연부를 하는 것도, 그리고 가라도 그렇고, 태평소를 부는 것도 그렇고, 의식을 하면서 하는 춤과 음악과 소리, 다 이제 범패라고 그래요. 해소 스님은 774년부터 태어나서 850년에 열반하신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신라 한창인 때네요. 속성은 최씨라고 그러는데요. 본래 한족이었대요. 중국의 한족. 산동에서 선조들이 관리를 지냈잖아요. 산동 지방에. 수나라 때 이제 그 수문제든가 이렇게 고구려를 침공했잖아요. 그때 요동반도를 정벌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대패해서, 요동반도에서 대패해서 유랑하다가 신라에 와서 농경 생활을 했었다네요. 뭐 대패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이렇게 유랑하고 그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 중국에서 이제 점령해서 데리고 간 신라인, 뭐 고려인 엄청 많았죠. 이제 고려 시대는 원나라나 또 조선 시대 때 이제 청나라, 또 그 고란, 이런 이제 그 사람, 이런 나라들한테 져가지고 끌려간 사람이 몇십만 명, 다 합하면 몇백만 명 되겠네요. 일본에도 져가지고 몇만 명 끌려갔잖아요. 임진왜란때. 그때 사명대사가 3,000명 정도를 다시 데리고 왔다는데, 한 10% 데리고 왔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고 그랬어요. 전쟁의 상처라는 게, 전쟁 나서 이제 국내에서 많이 죽기도 하지만, 지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니까,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좀 그래요. 몽고나 거란족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돌아온 사람들은 대우를 잘해줘야 되잖아. 근데 돌아온 여자들은 환양년이라고 환향을 했잖아요. 근데 환향년 하면 굉장히 욕 같잖아요. 욕. 나쁜 사람처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만 그 약자를 좀 우대를 해주고 약자를 이렇게 잘해줘야 될 텐데, 약자를 오히려 짓밟고 뭐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약자가 돼서 여성 혐오라고 해야 되나? 여성들이 무시받고 밥도 같이 못 먹고 붙은 방에서 먹고, 남자는 이제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 여자들은 반일하고, 그래서 다 먹여 살리고 했던 것이 조선시대 막 이런 데인데요. 가만 보면 이제 이것이 그 남자가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힘 센 사람들은 힘 약한 사람들을 종 다루듯이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나쁜 속성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 차별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 여성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 다루듯이 이렇게 했었던,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다 약하잖아요. 보면 혐오를 많이 당하고 그러잖아요.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장애인들도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것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그 천대시하고, 가난한 사람도 사실 불쌍한 거잖아요. 돈 없어서 먹을 게 없으면 참 인생이 참 슬픈 인생인데, 그럼 도와줘야 되는데 가난하다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좁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그거는 강자들의 잘못된 우월 의식 때문에 생기는 일 같아요. 그래,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선조가 농경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804년에 이제 해서 스님이 해서 스님이 태어났고 바로 대정왕 5년에 804년에 당나라에 유학해서 신감대사 문화에 입문했답니다. 신감대사는 이제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도의국사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거죠. 좀 굉장히 선문에서는 좀 굉장히 선배라고 봐야 되겠어요. 신감대사를 처음 배알했을 때 신감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오라 이별이 멀지 않았구나 기쁘게 다시 만나자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데 책을 읽어보면 뒤에 그 다음에 맥이 안 맞아요. 기쁘게 다시 만나자라는 것은 헤어질 때 하는 말인데 헤어진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그 말을 듣고는 바로 삭발하고 단번에 심의를 받아 기합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는 스님이 아니었는가 봐. 그냥 속세 사람으로 간 것 같은데 나이 30살에 갔거든요. 31살에 좀 그런 거 보면 31살에 머리 깎으면 늦깎이. 지금이야 이제 31살 해도 늦깎이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30살에 넘어가면 다 늦깎이였어요. 다 10대 중후반에 출가하고 뭐 이렇게 20대 초반에 출가하고 그랬기 때문에 늦깎이면 이제 30대 후반 뭐 이렇게 늦깎이 있는데 내가 출가했을 때 나보다 1년, 2년 먼저 개받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 원인 스님께서 우리 사숙님인데 저 늦깎이 자꾸 이제 놀리고 막 그래서 늦깎이라고 30대 중반에 출가한 스님이었는데 늦깎이라고 막 놀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90년대 초반이니까 30대 중후반이 좀 늦깎인 거예요. 스님이 출가를 해인사로 했는데 30대 중후반에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상자를 안 받으려고 아무도 늦깎이라고 안 받는다고 이제 출가하면 이제 스승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스승을 정해야 되는데 늦깎이라고 이렇게 제자로 안 삼아주고 막 그랬다가 이제 우리 큰 스님 제자가 됐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30대 중반도 늦깎이가 아니에요. 지금 30대 중반도 젊어서 출가하는 거예요. 지금 40대 출가자가 많아요. 그래서 해소 스님의 깨달음과 이해력은 출중해서 마른 불이 불에다 바로 타는 것 같다. 도반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방의 성인을 이곳에서 다시 보는구나 라고 이미 지나간 스님들이 있었는가 봐요. 이곳에서 다시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거 보면 선사의 외모는 구릿빛으로 검다고 그래요. 좀 검은 빛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모두 흑두타라고 그랬답니다. 스님이 철저하게 수행해서 그런지 두타행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흑두타라는 별명이 있고 그걸 칠도인이라고도 별명이 있나 봐요. 칠도인. 칠은 옷칠 할 때 칠이에요. 옷칠. 그러니까 옷이 검잖아요. 여기 색깔 있네요. 요 옷 색깔인데 요거보다 요거는 한 번, 두 번 칠한 거고 요거보다 더 칠하면 검해지거든요. 이게 요거보다 더 검게 하니까 옷도인, 아니 칠도인이라고. 칠도인이 사방의 이웃을 놀라게 한다. 이렇게 비유했답니다. 이후 부단한 정진을 해서 현도광 2년에 810년에 숭산 소림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대요. 소림사는 무술하는 절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선종의 사찰입니다. 선종의 거기서 구족계를 처음에는 삼위계를 받은 거고 이제 소림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았다는 건 비구계를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정식 스님이 된 거예요. 구족계는. 구족계를 받기 전에는 정식 스님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신감대사를 따라서 선수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도의국사를 만나서 도반으로 한참 지냈다고 그래요. 도의국사가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선배 스님으로 모시고 지냈겠죠.
그리고 이제 늦깎이 출가잖아. 서른이 넘어서 출가했는데 도의국사하고는 차이가 한 20, 30년, 법납이 한 20, 30년은 충분히 차이가 나죠. 법납이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중요한데 법납이 서열이에요. 서열. 법납이 많으면 자기 윗자리에 앉고, 근데 법납이 없으면 밑에 자리에 앉아.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대중처소에 살면 법납이 많은 편인데, 이렇게 시내 와서 사니까, 이렇게, 주지스님들은 다 법납이 다 높아.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살아요. 도의국사는 일찍 귀국을 했고, 해소스님은 뭐 종남산에 들어가서 만길이나 되는 봉우리를 올라 잣을 먹으면서 직관법을 참관을 했다네요. 잣 따먹으면 잣이 얼마나 된다고, 그게. 배도 안 부른데 잣은 그거 많이 먹어봐야 잣을 먹고 그랬대요. 3년 후에는 자각봉에서 하산해서 내거리에서 집신을 엮어 널리 보시했대요. 참, 이제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집신을 막 지어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보시형이잖아요. 이게 스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숙소에 사는 사람들은 처자식이 딸려있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뭐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집신을 짓고, 밤에 집신을 짓고, 낮에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보시행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그 스님들은 사실 보수가 별 필요 없는 게 본래 출가자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스님들도 생활 보조비가 있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얼만큼 필요할지는.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쓰면 핸드폰비하고, 의료보험비하고, 옷하고 이런 거 하고, 그만큼만 있으면 되잖아. 차를 또 타고 다니면 차비가 이제 보험비랑 기름값까지 하면, 그럼 이제 많이 들겠네요, 그러면. 그럼 100만 원 들려나? 한 달에?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고, 차도 안 가져가고 다니고, 안 갖고 다녀야 되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고, 이렇게 건강하다면 뭐 병원도 안 가도 되니까, 옷값 해봐야 뭐 이렇게, 그냥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 되지, 뭘 삐까번쩍 입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스님들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요 해소 스님처럼 이런 스님이 많아야지 우리 불교가 발전을 할 텐데, 또 나라도 발전하고, 또 스님뿐만 아니라 제가자도 이렇게 이런 마음을 내서 이제 먹고 사는 게 좀 해결되면 봉사를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급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일하는 시간을 꼭 이제 딱 맞추고, 우리나라가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야 뭐 그렇게 요구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봉사를 여기저기 많이 하는 것도, 한 사람이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한다면 참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해소스님 가만히 생각하기를, 고행을 이미 닦아 마쳤고 다른 여러 곳도 이미 팔력하여 비록 공을 관하였다고 하나 어찌 근본을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신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27년 동안 중국에서 수행을 하셨어요. 참으로 이렇게 대단하시죠. 27년 동안 뭐 지금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읽었지만 27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도가 높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7년 동안 수행을 해도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니까 참 편하게 수행을 하고, 또 27년 동안 계속 수행하는 스님들 드물고, 또 이렇게 한 10여 년 손방에 다니다가 이렇게
그 소임을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수행이 잘 안 되잖아요. 해소 스님은 남종선을 수행해서 크게 발전을 시켰는데요. 신감대사는 마주 도일 스님의 제자로 남종선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감대사는 열반경의 강경에 뛰어난 손사라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이제 해소 스님도 열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불성평등의 선사상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많이 가르쳤겠죠. 선사이긴 하지만 이 수계와 교학 위주의 수행 이런 이제 그 두루두루 두 타임까지 두루두루 했던 스님이에요. 흥덕왕은 이 해소 스님을 상주의 노학의 장백사에 주석하도록 했고요. 그 후에 이제 그 지리산에 골짜기에 당우를 건립해서 지리산에도 살았답니다. 또 민해왕이 즉위해서 불문에 깊이 귀의했는데 왕이 직접 글을 내리고 또 시조금을 공양해서 해소 스님을 이렇게 돕고 불사를 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해소 스님의 시호를 해소라고 이 민해왕이 그렇게 올렸다라고 그래요. 해소 스님이 이제 그 조계종의 법수원이긴 해도 이 범패의 선구자로 칭송을 받았다고 그래요. 범패. 범패를 뭐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배워서 그러니까 27년 동안 다니면서 경도 공부하고 범패도 이렇게 뛰어나고 선내도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신라 말기에 연불 이쪽으로 들여온 그 스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범패는 이제 우리 법화경의 묘음보살이 이제 음성공양을 했다는 것으로 출발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 조조의 아들 조식이라고 있거든요.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있잖아. 조조하고 조조의 아들들이 굉장히 문학에 밝은 천재들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조조 하면은 이제 지략가로만 알고 있고, 어렸을 때는 조조가 나쁜 놈으로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 만화에 보면 조조가 다 이상하게 좀 얍삽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별로 안 좋게 그렸는데, 역사적으로 조조는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해요. 그 아들 조식이 산동의 어산이라는 데서 놀다가요. 갑자기 하늘에서 범운과 같은 소리가 났대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막 울렸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음류를 따라 범계를 지었다고 그래요. 음류를 따라서 이제 작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범패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이 조조의 아들 조식은 세 번째 아들인데 세 번째 아들이라서 그런지 왕이 되질 못했어요. 황제가 되질 못했죠. 조식 조비라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조비는 나중에 문제가 돼요. 문제. 그래서 조식을 굉장히 천대했어요. 뭐 이렇게 많이 갈궜다고 해야지. 많이 갈궈가지고 맨날 많이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라고 그래요. 그런 일도 있고, 또 해소 스님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차 종자를 좀 갖고 와서 또 차를 이제 중국 차를 여기에 전례를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리고 해소 스님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품이 근엄하고 한결같고 또 소박했다라고 합니다. 옷은 마이만 걸치고 마로 된 옷만 걸치고 거친 음식을 달게 먹었다고 합니다. 반찬은 두 가지만 있었고 귀인이 오더라도 반찬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부처님을 공경하며 오직 경건한 마음이었으므로 기원하거나 향을 올리거나 차공양 올리는 등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고요.
다만 법을 물어오면 귀천이나 나이 구하를 구분함 없이 유일하게 대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그 초소나 계절 따위 아른곳하지 않고 그 중생제도의 교화에 힘을 많이 썼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으로 해수 스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오늘은 일찍 끝났네. 오늘. 하시거든요. 근데 부사님이 또 가셨어요.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